다른 아, 다른 성산의 이행식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수 남은 문제 마무리 시키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상담수 앞쪽 부분에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가볍게 그냥 풀이 방식만 점검하면서 훑었는데 오늘 풀어보 보니까 역시나 내용 다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알겠죠? 조금씩 풀이가 안 됐던 문제들만 디테일을 잡아보고요. 저는 뒤에 삼각 방정식 부등식이랑 거기 관계된 문제들까지 정리해서 이거 프린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능 필수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질문을 좀 해보시죠. 답이 좀 안 잡히는 문제가 있으시면 일단 14번부터 좀 체크해볼까요? 그 전에 있습니까? 혹시 풀다가 좀 잘 많이 안 된다 이런 거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질문 문제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하시면 좀 풀고 뒤에 남은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순서 14번? 네, 14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잘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부채꼴이 나와 있고요. 대충 넣을게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색칠되어 있습니다. 색칠되어 있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A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힌트를 받을 때 A, B의 호의 길이가 2파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A, B가 여기 있죠. A, B, C, D, O 이렇게 있는데 호의 길이를 주는 순간 R세타를 적용하는 얘기니까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값으로 갖지 말고 여기 문자 안 드세요. 여기를 R1이라 할게요. 여기도 R2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세타 적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첫 번째 힌트를 봤을 때 바로 하는 행위가 뭐냐가 중요한 거 알겠죠? 문자에 대한 진행을 빨리 하시고 R1 세타가 2파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식으로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봤을 때 CD의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는 3분의 4파이다. CD의 호의 길이도 나와 있습니다. 3분의 4파이.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쌤이 항상 끊어읽기를 강조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읽고 다 읽고 나서 뭔가 풀이 방향을 잡아서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수학 문제 풀이 접근 방식이 잘못된 거 알겠죠? 그냥 하나씩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 알겠죠? 빨리 그 풍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문제, 긴 문제, 수능형 문제가 더 잘 뚫려야 알겠죠? 그냥 한 번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CD의 호의 길이 주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준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길이가 필요하겠죠. R2로 할게요. 그러면 R2 세타가 3분의 4파이다. 쌤처럼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푸는 게 먼저 딱 세팅이 잡혀야 돼. 그래서 이게 잘 잡힌 친구들은요 이제 여유가 좀 있으니까 넓게 봐서 뭔가 풀이 포인트를 잡아서 푸는 능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얘가 먼저입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끊어푸는 연습이. 그런 다음에 색칠된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가 3분의 10파이다. 넓이 구하겠습니다. 넓이 구하려면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죠. 큰 부채꼴 넓이에서 큰 부채꼴 넓이는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에서 그죠? 작은 부채꼴 넓이 빼기 2분의 1 R 제곱 R2죠. R2 제곱 세타. 이 한 개 얘가 말한 3분의 10파이다 라고 나온 거죠. 그렇죠? 나한테 준 힌트가 하나, 둘, 셋. 문자가 셋. 못 풀면 본인 산수 문제가 되겠죠. 알겠죠? 자, 적용을 해보면 그나마 좀 센스 있게 하면 여기 R1 세타가 여기 들어있잖아. 이게 R1 세타 곱하기 R1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R1 제곱 세타 대신에 2파이 R1이라 쓰는 게 낫겠죠? 그죠? 이 연립하고 있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죠. R2 세타가 3분의 4파이니까 여기는요 3분의 4파이 R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되겠습니까? 여기 대입을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R2가 곱해지 여기다 R2가 곱해진 거니까 적용을 하면 정리하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2 약분되고 파이 R1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 약분 3분의 2파이 R2가 3분의 10파이다. 파이 날려버리면 R1 마이너스 3분의 2 R2가 3분의 10이다. 3도 곱해보니까 3R1 마이너스 2R2가 10이다.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원하는 게 뭐죠? AC의 길이 구해라. 요 길이 구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말은 그냥 R1 마이너스 R2를 구하는 얘기네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구하려면 잠깐만요. 요거를 연립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냥 이 주어진 식으로 바로 얘가 튀어나오는 구조는 아니네요. 그럴 걸 기대를 하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구조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문자 세 개의 식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여차 아니면 그냥 연립하면 됩니다. 알겠죠? 연립할 때 제일 좋은 건 쓰면 연립 것 같은데 얘 둘 연립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누는 게 낫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또 나눠버리면 R2분의 R1은 파이 약분되고 3분의 4분의 2니까 1분이잖아. 그렇죠? 이 약분해 버리면 2분의 3 되겠습니다. 산수 잘 하시고 됐어요? 그러면은 띡띡 곱하면 2R1이 3R2다. 그래서 여기 있는 2R 애매하네요. 대입하기가 그냥 뭐 넣죠. R1이 2분의 3R2니까 이거 뭐 여기 집어넣으시면 R2가 나오고 R1이 나오겠죠. 이건 뭐 다 구해야 되는 문제네요. 시계 좀 운영을 잘해서 뭐 얘가 원하는 R2, R1 마이너스 R2 형 뽑아내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문. 네, 뭐 이 정도 문제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 없습니까? 이성훈 있어. 28번, 58번. 혜빈이 뭐 있어요? 60? 알겠습니다. 58번 먼저 할게요. 58번 보시죠. 58번입니다. 58번입니다. A 구하는 거네요. 그죠? 58번은 이렇게 될 것 같네, 봐봐. 그 y는 sin EX, 그 예진아, y는 sin EX의 주기가 얼마야? 파이죠. 그쵸? 그러면 걔가 지금 빨간색과 연결돼 있는, 여러 빨간색 아니구나. 그 큰 주기로 연결된 그 부분이, 봐봐. 얘가 이렇게 두 주기가 한 게, 여기는 지금 이 큰 주기가, 오씨, 그림이 얼마야?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고, 지금? 이상한 거 맞죠? 그쵸? 그러면은, 요게 y는 sin EX니까, 한 주기 여기 파일 것이고, 여기 2파이겠죠? 그쵸? 그지? 그러면은 큰 주기를 갖는 이 자식은 주기가 2파인 거죠. A는 뭐 1 이거는 마이너스 1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기 판단이 미스가 나는 것 같네요. 또 68번 68번 한번 볼게요. 68번입니다. 68번 거 보시죠. 68번입니다. fx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b. 자, 다음을 만족하는 a, b, c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68번이네요. 지금 a가 양수고 b도 양수고 c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야. 뭐 이렇게 잡아줬으니까 하나씩 풀어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이다 라는 거죠. 얘가 지금 봐봐. D를 기준으로, Y는 D를 기준으로 A만큼 A가 양수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프가. 대충. 이 간격 A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여러분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 이런 관계를 이해만 되는 거고요. 얘가 말하는 가해준 최소값이라는 건 D-A가 마이너스이다. 이 단계. 그죠? 두 번째. 주기가 파이다라는 건요. 자, 주기를 구하면 주기는 얘를 구하는 거지. B가 양수니까 B분의 2파이가 곧 파이다. 이 소리죠. 결국 B는 2인 게 바로 밝혀집니다. B는 2를 대입할게요. B는 2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X는 6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걸 잘 처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X는 6분의 파이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얘를 내가 대충 그려보면 이게 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접근할 때 이렇게 하냐. 원래 사인 그래프가 뭐 기본 사인 그래프 하나 그리면 68번입니다. 그렇잖아. y는 sin x가 있을 때 얘가 최대값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일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sin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그렇죠? 그럼 봐. 이렇게 이동된 상태의 최대값을 빠르게 구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각이 얼마가 돼야 최대겠어? 얘가 양수기 때문에 그죠? 어차피 사인이 크면 얘가 큰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일 때 최대겠어요? 2x 더하기 c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일 때가 최대일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왜냐면 얘가 각이 2분의 파이가 돼야 사인이 최고점을 찍죠. 1이라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c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x, c가 이 범위가 아니던데요? 그런 돌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태 여기 상관없어 보죠. 주기함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왔어? 그러면 2x 더하기 c가 얼마면 되겠어?
한 주기를 빼.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로 범위가 안 잡혀? 아, 그럼 여기 나오지. 2x 더하기 c가 2분의 5파이로 되겠죠. 어차피 1이 나오는 건 한 주기에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 각 자체가 2분의 파이, 2분의 5파이, 2파이씩을 더하고 뺀 것들 중에서 최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알겠습니까? 이 중에 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특이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서는 얘가 다르겠지만, 알겠습니까?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면 앞뒤로 한 바퀴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다룰 때 이미 그런 주기를 다룰 수 있는 영역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예측한 곳에 답이 나온 게 대부분이겠으나, 알겠죠? 또 약간만 꼬아내버리면 이상해질 거니까. 그러면 이 상황의 생각을 여기 있는 다와 연동시키면요, x의 6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버리면 그때 이 각이 2분의 파이가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거나 2분의 5파이가 되어야 돼 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봐봐, 여기 있는 x가 6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저거 넣어보면요, 6분의 파이 넣어버리면 3분의 파이 더하기 c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최대값이 6분의 파이에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c를 그려보시면 넘겨버리면 6분의 3파이, 6분의 2파이,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오케이? c의 범위는 주어지면 맞다. 이건 특이한 문제는 아닌 거죠. 그 기존 가까운 범위에서 답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사인의 최대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c까지 구했으면 뭐 문제 끝난 거죠. 6분의 파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한 질문은 여기 줄게. 마지막에 한 질문은 이제 대입해라 이 소리니까. f 2분의 파이를 구해라. 요거 변화로 적용할게요. f 2분의 a 사인 2분의 파이 나버리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입니다. 더하기 d죠. 그죠? 뭐 연습삼아 변환하시죠. 이거 뭐 그냥 보여도 되지만 변환 한번 해볼게요. x축 안 바뀌죠. a 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d. 그죠? 몇 사오면이야 이거 부호가? 3, 4죠. 파이가 좀 더웠으니 그렇죠? 얼싸 않고 탄젠트만 플러스 마이너스겠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d가 제가 얘기한 2분의 1이다. 요거랑 연립하시면 a와 d도 밝혀지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최대가 되는 포인트 때문에 약간 막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70번 70번 찍고 70번 보시죠. 70번 보시죠. 70번입니다. 자, 그래프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래프를 보니까 주기 보이십니까? 이거 주기 얼마예요? 70번 그래프 주기가 얼마인 것 같아? 미우야 주기 얼마인 것 같아? 주기? 2파인데 2파이겠죠. 주기 2파인데 왜냐면 봐봐 여기 점근선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나 적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 하나 더 있고 여기 요게 한 주기야. 탄젠트는 요게 반복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파이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주기는 요걸로 보시면 돼요. 이 간결이 한 주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주기는 2파일 겁니다. 그래서 주기가 일단은 그 식을 써볼게. y는 a 탄젠트 b로 잘 묶어놨네요. x 마이너스 c 더하기 d인 상태인 건데 뭐 범위는 다 나와 있고요. 다음 값을 만족한다 찾아말하지 않았는데 물론 약간 직관적으로 값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여기 파이 콤마 2죠. 2 여기는 2.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콤마 4입니다. 4가 적혀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주기는 확실하게 봐봐. 주기는 여기 한 주기 맞아. 여기 주기야. 여기 2파이 2파이 알겠죠? 이 탄젠트의 주기는 2파이가 맞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주기를 구하려면 bx로 구하는 거니까 그죠? b분의 파이가 2파인 거잖아. 그렇지? b분의 파이가 2파이.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2파인 거니까 b는 일단 2분의 1이에요. 이건 구했고 얘는 2분의 1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봐봐 좀 꼼꼼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지금 파이 콤마이가 아마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사인의 계층되는 포인트가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이해했죠? 그게 지금 그림상으로는 뭐 그림상으로 직관적으로 그게 요 원래 원점에 있던 그놈이 지금 이 파이 콤마 2로 간 게 아닐까라고 예측은 되지만 사실 따지면요 꼭 그렇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림상으로 판단할 수 없잖아. 근데 맞을 건데 그게 가운데 점이 맞을 겁니다. 파이 콤마 2가 맞을 건데 지금 그림상으로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그렇죠. 이게 꼭 그놈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순간이긴 해요.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아마 맞긴 할 겁니다. 알겠죠? 원래 그림을 아마 x축으로 파이만큼 y축으로 2만큼 아니면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뭐 각을 확 세워서 풀면은 그거를 그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없잖아. 그게 정 가운데가 약간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림상으로 본 거잖아. 그죠? 그런 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걸 좀 정확하게 푼다면은 쌤 얘가 뭐 예를 들어 y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소리야. y는 a 탄젠트 2분의 1x가 x축으로 파이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답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그렇게 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왠지 알겠어요? 그림상으로 정확히 이 가운데 있는 원점이 글로 갔다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명시하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그 점이 대칭되는 그 가운데 있는 점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게 답은 맞을 건데,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건 대입을 통해 처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나마 정확한 판단은 f 파이가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f 2분의 3 파이가 4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 힌트를 잡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일단 여기에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점이 고점이다 라고 볼 수 없으니까 대입을 잘 해볼게. 알겠죠? 여기에 있는 논리를 갖고 풀어볼게요. 파이를 집어넣으면 a 탄젠트 2분의 파이 정규약 마이너스 2분의 c가 더하기 t 이거 좀 어려워지나? 2다 이렇게 되고 일단 밀고 가보겠습니다.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3파이 a 탄젠트 쌤이 좀 꼼꼼하게 풀려고 도전하고 있는데 좀 짜증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2분의 3파이 넣어버리면 2분의 1c 이게 이렇게 나오네. 변환이 안 되네요. 그죠? 더하기 t가 4다. 네. 못 풀겠는데 이거는 알겠습니까? 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하하하. 머리가 아픈 거는 잘 모르겠지. 지금 없죠. A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좀 깐깐하게 따지면, 잠깐만요. 이거는 쌤 생각에는 이 문제가 좀 출제 오류가 약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요. 여기를 잡아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알겠죠? 이게 좀 깜깜하게 보면은 지금 관점은 이거야. 요 점이 선생님 쌤 지금 얘기하고 논리를 여러분들 좀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탄젠트가 원래 이제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이런 그림으로 이 정근선이 있는 이런 형태일 건데 그렇죠? 쌤 요 점이 딱 봐도 뭐 여기로 온 거 아닙니까? 라고 판단하면 답은 나오는데 알겠죠? 그게 근데 근거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것처럼 보이는 거죠. 확실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어떤 조건까지 있어야 확실해지냐면 여기 정근선이 2파이다라는 정도는 줘야지 확실성이 있어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가 2파이가 되면 이쪽 정근선이 0인 거잖아. 이해했어요? 그쵸? 그러면 주기가 아니네요. 주기가 2파이니까 이 정근선이 0이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그럼 여기 정근선이 2파이인 걸 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문제 출제 오류는 아니네요. 알겠죠? 다시 말을 접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뭔 얘기인지 알겠어? 단순하게 그림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 빨리 이해를 하시고 알겠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지금 정근선이 x는 0이잖아. 그치? 주기가 2파인 건 정확히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근선에서 2파이 가면 또 정근선이야. 여기가 2파이가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탄젠트 그래프의 가운데 지점이 파이가 맞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그 근거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 y축이 정근선이기 때문에 이 파이 콤마 2가 원점에서 온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요 이야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으로 파이만큼 y축으로 2만큼 움직인 게 맞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저기 봐봐. 주기가 2파인데 x는 0이 점근선이었으니까 두 번째 점근선 x는 2파일 것이고 그럼 가운데가 파이가 맞네. 그럼 파이를 대입한 이 점이 원점 출발점이 맞네. 확실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의 원래 모양은 이걸 것이고 얘는 이제 0,0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식이 x축으로 c만큼 y축으로 d만큼 이동한 건데 그림으로 판단된 게 그 원점에 있을 점이 파이, 2로 간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c가 파이가 되는 거고요. d가 2가 되겠죠. c에 대한 범위를 줬을 거니까 체크해봐야 되겠지. 0부터 2파이. 여기 이게 오타가 있네요. 그죠? 이게 x의 범위가 아니라 아마 c의 범위를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죠?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는 타이핑 못한 것 같아요. 0부터 2파이까지 x가 아니라 거기 c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완결됩니다. 알겠죠? 오류가 있긴 하네요. 타이핑이 오류가 하나 있네요. c의 범위가 특정돼 있어야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c는 파이고 d는 2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식이 다 나온 거지. y는 이게 c의 범위 때문에 어차피 답을 정확히 구할 수 없는 구조긴 했네요. 탄젠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2 이게 원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 넣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0 돼버릴 거니까 2분의 3파이가 4인을 이용해서 a로 구해주면 되죠. 알겠죠? a는 아까 시험이 말대로 진폭 같은 개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입부통을 구해야죠. 집어넣어보면 4는 a 탄젠트 여기 2분의 3파이 넣어버리면 2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잖아. 4분의 파이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그렇죠. 4분의 파이죠. 삼각비 의식 1이죠. 1. a는 2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집중하고. 자, 그 다음 71번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71번까지 하면 이제 오늘 할 얘기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71번 가보겠습니다. 71번 보시면 y는 a 코사인 bx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죠. y는 a 코사인 bx 그림 가시죠. 코사인을 한 줄기 정도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줄기 정도만 시작하고요. 이렇게 a를 그어놨고요. a가 5, 여기가 1 되겠습니다. 색칠은 직사각형. y는 a 코사인 bx.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가운데 아닙니까? 가운데? 가운데 얼마야? 예전에 여기 얼마야? x는 얼마겠어? 3이겠죠? 왜죠? 코사인은 여기 대칭함수죠. 알겠죠? 선을 그으면 여기 대칭되겠지. 1과 5의 가운데 3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럼 뭐 여기가 지금 a가 양수겠네요. 뭐 객관식에 양수라는 말을 주어지진 않았으나 그렇죠? 여기 뭐 객관식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봐봐. 여기가 a일 건데 중요한 건 얘가 3이라는 건 그죠? 이게 코사인의 반주기란 말이야. 그지? 반주기가 3인 거니까 실제 주기는 여기까지 였겠죠. 6이겠네. 그죠? 알겠습니까? 주기가 6짜리네. 그치? 주기가 6이라는 건 얘 b도 잠깐만요. b도 사실 뭐 이게 양수네 음수네가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죠? 맞습니까? 일단 정확히 따지면 b의 절대값분의 2파이가 6이라는 건데 알겠죠? b가 사실 양수든 음수든 그래프는 바뀌진 않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팁으로 얘기해보면 여러분 이 코사인 x랑 코사인 마이너스 x랑 얘 둘이 어떤 관계죠? 얘 둘이 같습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코사인 x랑 코사인 마이너스 x가 같은 거지? 네? 무슨 대칭? y축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제일 이해가 잘 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y축 대칭함수는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 대입하나 똑같으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가 양수든 음수든 사실 이 그래프는 유지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 풀 때는 양수든 음수든 답은 안 바뀔 거니까 양수로 바뀌어 그냥. b를 양수로 하면 b분의 2파이가 6인 거니까 b가 뭐 3분의 8이 되겠죠? b는 잡아놨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a를 구하려면 이 넓이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 도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20이래요. 가로의 길이가 4. 세로가 없는가 보네. 맞아요? 그죠? 그럼 좌표를 보면 얘가 5,5로 지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금 b는 구했으니까 y는 a 코사인 b가 지금 3분의 파이 x였어. 그죠? 얘가 b가 3분의 파이였으니까 집어넣어버리면 그쵸? 얘가 5,5로 지나는 거니까 5는 a 코사인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뭐 저번에 얘기했던 삼각함수 갖고 들어갈게요. 자, 분모가 3분의니까 3분의 짜리 삼각비 잡으시고요. 코사인은 2분의 1입니다. 알겠죠? 얘는 결과가 2분의 1일 건데 부호는 3분의 5파이면 몇 사분면이에요? 3분의 5파이 4, 4분면이죠.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겠죠? 4, 4기 때문에 얼싸 않고 플러스겠죠? 바로 2분의 1 A가 5다. A는 10인가 보네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자, 넘어가서 오늘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 풀어온 거 보니 네, 뭐 그래프까지는 잘 잡혀 있는 듯 하니 알겠죠? 그거 가지고 나중에 수능형 문제 풀 때 디테일을 얹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삼각 함수를 잘 그릴 줄 알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배우는 이거 합니다.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의 풀인데요. 그리고 부등식의 풀인데 부등식. 여기는 뭐 새로 배울 내용이 있는 것보다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래프에서 이 가능하면 되는 거죠. 이게 수식에서도 계속 하는 건데, 그죠? 뭐 예를 들면 fx 곱하기 gx. 여기 나와 있는 것은 a 아까 얘의 실근은 뭐야? 근을 뭐야? 실근. 을 구해라.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이런 말이죠. y는 fx를 그리고 y는 a를 그려서 얘의 교점의 x 좌표를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방정식을 방정식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알겠죠? 이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찾아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알면 그냥 바로 풀면 답은 나오죠. 알겠죠? 또는 두 번째, 뭐 얘는 일부러 표현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얘 gx가 할게요. 얘의 해를 뭐야? 보통 부등식은 해란 표현 쓰니까 알겠죠? 얘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fx를 그리고 얘가 gx로 그려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건 위에 있다는 거. 위에 있는 점들의 x의 범위를 구해라. 정확히 적어드리면 이런 질문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푸는 문제인 거죠. 여기는 뭐 새로운 풀이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방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라인을 잡아서, 알겠죠? 직선을 그어서 푸는 건데, 자, 선생님이 가벼운 문제로 적용을 하면서 단계별로 좀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봐봐. 뭐 제일 쉬운 버전 문제는 이거죠. 여기 72번만 풀어볼게. 얘는 사인 x고, 얘는 아예 그냥 직선으로 줬네요. 선생님 그거를 그냥 방정식과 부등식의 문제를 볼게요. 사인 x는 2분의 루트 2보다는요, 저는 음수로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2. 요거도 한번 풀어보고. 사인 x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다.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의 풀이를 해봐라. 보통 이제 그 기본류의 문제들은요, 한 주기를 많이 주기 때문에 요거부터 해봅시다. 얘나 풀이법은 같죠? 그죠? 뭘 하면 돼? y는 사인 x를 그리고 뭘 그려야 돼?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그려서, 그죠? 교점 잡아내고 범위 잡아내면 되겠죠. 풀이법은 같습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같은 풀이죠. 되겠죠? 근데 쌤이 항상 이런 걸 들어갈 때 라인을, 시원아? 지금 안 풀어도 돼. 라인을 잡으라 그랬죠. 그쵸? 라인이 뭐야? 어느 라인이야? 4분의 파이 라인이죠. 요거를 좀 챙겨놓고 좋습니다. 알겠죠? 그 4분의 파이 라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사인 4분의 파이나 사인 4분의 3파이나 4분의 5파이나 4분의 7파이나 요게 이제 한 주기에 있는 4분의 파이 라인 답니다. 알겠죠? 1, 4, 2, 4, 3, 4, 4, 4, 그렇죠? 얘네들의 결과는 싹 다 루트 2분의 1이랑 숫자가 같죠. 그래서 이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건 요 숫자를 보고 잡는 거죠. 숫자가 루트 2분의 1 되는 사인이 루트 2분의 1 되는 건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필요 없고, 알겠죠? 루트 1 되는 건 일단 4분의 파이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걸 잡아놓고 푸세요. 그래야 풀이가 쉬워집니다. 자, y는 sin x를 주어진 범위만큼 정확히 그려볼게요. 이렇게 빵꾸 뚫어주시고 파이 0, 2파이 됩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서 얘를 그렸어 이제, 그지? 정확히 그렸어. 나와 있는 범위를 정확히 그렸어. 이런 습관은 중요합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 있죠? 선생님 여기는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는 쓰지 말라 그랬죠? 알겠죠? 안 써야지 그 풀이가 편합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만나는 점은 요 점에 잠깐만요. 이 꼼꼼하게 풀려면 이 부등식에 는이 없으니까 여기 빵을 뚫어 놓을게요. 부등식에서 얘는 답이 아닙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는 있으면 색칠해 놓습니다. 이렇게.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실수 안 하려고 알겠죠? 다 풀고 실수에 틀리는 게 제일 멍청한 거니까. 알겠죠? 꼼꼼하게 잘 푸시고 어쨌든 얘와 만난 교점 여기 좌표 얼마야? 파이에서 뭔가 더 해야 되겠죠. 그 뭔가가 요 라인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여기 높이는 4분의 5파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7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4분의 파이 또는 4분의 7파이 이 두 개일 것이고. 그죠? 이 부등식에는요. 그림 보고 읽으면 되죠. 얘보다 아래에 있는 사이 점들이죠. 이 사이 점들 범위는요.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4분의 7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래프는 기본 논이죠. 오케이? 요게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됩니다. 자, 요거는 다 기억은 나시죠? 이렇게 푸는 거고 얘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 x가 좀 바뀔 수 있죠. 여기 지울게요. 다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지웁시다. 다시 좀 한번 해볼게. 코사인 2x 코사인 좀 헷갈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수 헷갈려서 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가죠. 코사인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고 봅시다. x하고 마찬가지로 0부터 요거부터 이 잘해야 돼. 2파이까지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 문제 나왔어. 다음 푸시요. 아까 그 문제와 똑같은 풀이죠. 똑같은 풀인데 각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풀죠? 어떻게 풀어요? 그냥 풀어? 어떻게 풀 거야? 혜빈은 어떻게 풀 거야? 네가 이 문제 만났어. 이 3점짜리 나오죠. 이런 문제가. 쉬운 3점으로. 혜빈 어떻게 풀 거야? 네? 파이를 넣는다고요? 아연 어떻게 풀 거야? 몰라? 준서 어떻게 풀 거야? 예진은 어떻게 풀어야 돼? 야, 이거 문제 나왔어. 풀어요. 미국이 어떻게 풀어? 너 어떻게 풀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여기 나왔어. 얘를 그릴 거야. y는 코사인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그릴 생각이 괜찮아. 이게 해치지 않아. 편하게 얘기했어요. 얘를 그려서 주민 파이죠. 그렇죠. 그럼 3분의 파이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시켜? 요거를 그려서 또 이동해야 되잖아. x축으로. 그것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봐봐. 지금 그 미우가 얘기한 방식은 맞아요. 뭐 틀린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쌤 이게 y는 얘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그려서 교점 x값 잡아내고 범위 보고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말은 맞죠. 알겠죠? 근데 이걸 그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알겠죠? 이게 삼각함수는 x축 이동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논리상 맞는 풀이지만 하면 안 돼. 왜? 복잡해서 못 풀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이 지저분한 건 그냥 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원 그 지수로그 함수부터 뭘 배웠냐면 치환이라는 행위를 배웠죠. 알겠죠? 이런 건 치환에서 푸세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봐봐. x축 이동이 가미된 그래프를 그리는 환경은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선생님 이거 x축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정말 특이한 문제인데 그런 걸 만날 수 있는 환경은 뭐 쌤 생각에는 한 수능 모의고사 문제 한 준필로급 이상의 문제에서 나 가끔 거기서도 가끔 알겠죠? 사용되는 행위들인 거지 절대 요구하지 않아. 알겠죠? 나는 삼각함수 x축 이동은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건 많이 해요. 예를 들면 y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sin 2x 플러스 1 이런 거는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뭐 3점짜리 좀 빡센 문제나 4점짜리 문제 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8 이건 절대 요구하지 않을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다르게 풀려는 어떤 접근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인지해 주시고 x축 이동은 여기 삼각 들어가는 순간 머리 터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2x-3분의 파이를 t를 다 치환해서 문제를 t로 바꿔볼 거예요. 그러면 치환하면 중요한 거지. 범위, 그렇죠. 치환과 범위 따로 와야 돼. 알겠죠? 나는 문제를 t로 풀 거기 때문에 얘는 근데 x로 잡아놨잖아, 범위를. 그렇죠? 이거 t로 바꿔야지. 자, 이 x가 이 범위에 있을 때 이 자식의 t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이거 단순한 1차 함수죠. 그러면 x가 작으면 t도 작은 거고요. x가 크면 t도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x의 제일 작은 거 0을 대입한 게 t가 제일 작은 값이야. 늘 있으니까, 그죠? t는 x의 가장 큰 2파이를 대입한 게 t가 제일 큰 거야, 알겠죠? 2파이 넣어버리면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8. 요거 통분하지 않고 내둘게요. 요거도 편합니다. 그림을 파악할 때, 알겠죠? 이제 그리겠습니다. 문제를 바꿔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시연아 여기 봐라이. 코사인 t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잡다. 얘를 푸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 얘를 푸나 풀이법은 똑같죠. 우리는 y는 코사인 t를 잘 그리면 돼. 단 범위가 좀 특이하긴 해. 여기를 그려야 돼. 여러분 범위를 정확히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죠? 가볼게요. 자, 코사인 일단 대충 봐도 한 2줄이 필요하잖아. 2줄 그려놔. 여기 조금 빼놓을게요. 자, 천천히 좀 꼼꼼하게 2줄기. 코사인 잘 그려야 돼. 코사인은 여러분 지금 많이 헷갈려요. 한 줄기. 이거 더 봐야 되는데. 아무튼 2줄기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죠? 여기가 2분의 파이야. 여기 쓰지 마. 헷갈리니까. 여기가 파이야. 여기 0이. 됐죠? 여기가 3파이야. 코사인이잖아. 여기 4파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가야 되니까 잘 봐. 시원하게 보라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요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체크 좀 합시다.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얼마야? 2분의 1은 내가 뭐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천천히 2분의 1이다. 얘가 조금 내려가서 2분의 1을 딱 걸쳐.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색칠하시고요. 여기 2분의 1. 이렇게 개념 문제 풀 때부터 정확히 풀란 말이야. 대충 그리고 잘 나온다고 넘어가면 안 돼. 어차피 어려우면 못 풀어. 알겠죠? 주어진 범위를 정확히 그릴 습관이 잡혀있어야 돼. 그 다음 쭈르륵 가서 어디까지 가?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요. 여기가 쭉 와서 여기에 지워지고 빵꾸 뚫리는 거죠. 그죠? 여기가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산수하면 3분의 11파이죠. 그죠? 내가 볼 그림은 요만큼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때 내가 이제 할게. 잠깐만요. 여기 위를 잘라줄까? 합시다 그냥. 알겠죠? 그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끊을 건데 얘가 아마 여기 있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죠? 됐습니까? 그쵸? 요 지점을 잡아내려면 라인 잡아야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는 라인이 어디야? 6분의 파이죠. 그쵸? 6분의 파이 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알겠습니까? 여기서 더하면 안 돼. 파이에서 빼야죠. 알겠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 얼마야? 6분의 5파이. 여기 얼마야? 빵 뚫을게요. 능이 없습니다. 부등식 있으니까. 6분의 7파이. 여기 얼마야? 3파이 빼기 6분의 파이. 6분의 17파이. 여기는요. 4파이. 아니구나. 맞구나. 잠깐만 그림이 이상한데. 3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럴 때. 3파이 더 6분의 파이. 어디까지? 6분의 19파이. 그죠? 자, 방정식의 근은 4개 나왔죠. 그쵸? 4개 답은 어떻게 되겠어? 일단 t가 6분의 5파이이거나 6분의 7파이이거나 6분의 17파이이거나 6분의 19파이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우리 t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t가 뭔데?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여기 지워서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싹 다 3분의 파이를 넘겨서 더해버리면 2x는 6분의 2파이 더하는 건 6분의 7파이 6분의 9파이 약분 나중에 할게요. 6분의 19파이 6분의 21파이 다시 1 나눠주면 x는 12분의 7파이 12분의 9파이 약분 나중에 하세요.
12분의 물론 여기 문제 이 프린트 있는 문제 아닙니다. 내가 만든 문제거든요. 10분 29파이. 정답 4개. 이해됐습니까? 부등식의 답을 구한다면요. 작다니까 여기랑 여기가 답이네 그렇죠? 얘와 얘 사이. x는 뭐 t는 얘와 얘 사이. t는 얘와 얘 사이. 다시 딱 대입해서 딱 바꾸면 x가 얘와 얘 사이 거니까 x는 뭐 12분의 7파이보다 크고 12분의 9가 작다. 또는 12분의 19파이보다 크고 그만 쓰겠습니다. 작다 대입시다. 알겠습니까? 두 개가 나오는 이런 버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삼각 방정식 분수식을 이제 학습을 했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기본 문제에서의 방정식 분수식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각이 지저분한 상태의 치환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요게 기본기야. 알겠죠? 상하분 방식 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다룰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요걸 확실히 연습 다 해놓으시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넘어가는 이야기는 네, 잠깐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그 뒤에 또 좀 빡센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좀 쉬었다가 가시죠. 이해 안 되는 질문. 네. 네, 어떤 마음에 말이 길었습니다. 자, 항상 얘기하지만 수업을 끝나면 수업 복습부터 하세요. 알겠죠? 과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수업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업 복습 다 해서 쌤이 푼 풀이, 쌤이 제시한 풀이를 다 해봐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꼭 그거를 숙달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거 연습해 보시고 자, 어떤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다. 사실 이것만 알면 다 풀려요. 다 풀리는데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자, 문제 좀 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풀어와서 쌤이 풀이를 잡아주면 될 것이고 이 삼각함수의 이런 풀이까지가 잡히면 이제 95번을 한번 잡고 갈게요. 95번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95, 96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95번은 봐봐. 코사인 fx는 코사인 3x입니다. 이런 거는 그리게 만들 수도 있어. 이 문제는 친절해서 그려줬지만 알겠죠? 이건 안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x축 이동을 그리는 환경이 다른 해석이 있을 거야. 그건 너네가 잘못 판단한 거야. 알겠죠? 이 정도의 그림은 그리는 문제 잘 나오긴 해. 알겠지? 이 정도 뭐 주기만 변한 거니까. 이런 그림가 있는데 y는 5분의 1가 만드는 점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하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 f 얘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얘를 그려보면 뭐 그려져 있지만 주기가 3분의 2파이죠. 그러면 하나를 딱 그리고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쓰면 되겠죠. 또 하나를 그리시고 여기가 3분의 4파이입니다. 이 정도만 그리죠. 뭐 그중에 잘리가 있으니까 y는 5분의 1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의 핵심은 당연히 대칭성과 주기성입니다. 알겠죠? 특히 대칭성이 핵심인데 봐봐. 여기를 알파래요. 특수각은 아니지만 요게 바로 쌤이 말하는 라인이죠. 원점과 가까이 처음 만나는 그 점을 잡혀. 알겠죠?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게 내가 말하는 라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공부삼아 y는 마이너스 5분의 1가 그리고 볼게요. 오케이? 그럼 봐. 얘가 말하는 베타는 여기인데 요 베타. 베타는 얼마일까? 잠깐만 중요한 지점 좀 잡고 갈게요. 쌤이 쓰라는 지점이 어디였지? 여기 0 쓰시고 여기 써야지. 이거 중요한 지점이야. 3분의 파이 반죽이죠. 적혀있고요. 여기 써야지. 3분의 3파이 파이입니다. 중요한 점이죠. 나머지 이런 지점은 쓰지마. 알겠습니까? 내가 쓰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죠. 쓰지마. 여기만 딱 잡고 푸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문제 갑니다. 자, 여기를 베타라고 얘기했는데 베타는 얼마일까요? 라인 알파니까 없죠.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이렇게 잡아내야지. 세 번째 맞는 요 지점이 감마인데 감마는 얼마냐면 3분의 2파이 더하기 알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5분의 1가 맞는 요 점은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요. 여기는 3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고요. 3분의 2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서 빼야지. 파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게 탁탁탁탁 잡히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말하는 y는 5분의 1가 만나는 세 개가 알파, 베타, 감마가 했는데 알파가 라인이에요. 알겠죠? 처음 하는 그 점이. 그러면 여기 베타는 당연히 3분의 2파이에서 알파를 뺀 거죠. 감마는 3분의 2파에서 알파를 더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나온 거지. 알겠어요? 그때 질문이 이겁니다. F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를 뭐야? 대입하시죠.
얘 둘 더하면 3분의 4파이. 요거 3분의 4파이야. 됐습니까? 그죠? 결국 나한테 F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이해됐습니까? 집어넣어 보면 자 코사인 뭐야? 3x니까 3 곱해야죠. 3 곱하면 잠깐만요. 가보겠습니다. 코사인 3 곱하면 4파이 마이너스 3알파 맞습니까? 요거 이해됐어요? 3x에 대입하는 건 여기 3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구하는 얘기는 변환 가능하죠? x축 기준이니까 코사인이 안 바뀝니다. 코사인 3알파 써놓으시고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두 바퀴 돌고 반대로 조금 4사분면 그렇죠? 코사인 플러스 나한테 코사인 3알파를 구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당연히 알파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를 구할 수는 없고요. 코사인 3알파를 구하는 얘기는 봐봐 요게 지금 알파 콤마 여기 5분의 1이잖아. 알파 콤마 5분의 1을 지난 함수죠. 그죠? 알파를 집어넣으시면 f 알파가 5분의 1일 겁니다. 그 말은 코사인 3알파가 5분의 1이라는 거죠. 답은 나오니까 좋겠지. 답은 5분의 1이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판단 하나. 알겠죠? 오케이? 방정식과 부등식 해석에서 꼭 그 값이 특수각이 아니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라인은 계속 살아있다. 알겠죠? 처음 만나는 그 자식. 알겠죠? 원점만큼 그 자식이 기본 라인이야. 걔를 가지고 우리가 빼는 그 지점들을 통해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면 모든 값들은 파악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대칭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 96번. 이런 문제도 항상 껴있는 문제죠. 96번입니다. 얘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뭐 나올 때마다 쌤 얘기해 드리는데 뭐 해석하는 방식은 다 아시죠? y는 sin 파이 x를 그리고 y는 4분의 1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해라 라는 것이고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뭐 그리기 쉽잖아. 주기가 2니까 주기의 변동은 그리는 걸 요구한다 그랬죠? 주기가 2고 얘가 위로 1 찍고 마이너스를 찍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림이겠지. 그죠? 그 그림과 이 직선 4분의 1을 쓰죠.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 잡아내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혹시 예전 공부하신 거 기억납니까? 지금 얘를 그릴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야? 여러분 얘를 그릴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예요? 0부터 2까지? 아니야 그거 더 많이 그려야 돼. 0부터 4까지? 얘 어디까지 그릴 거냐고? 16까지? 기준은 보입니까? 여러분 이 삼각함수와 이런 직선 혹은 다른 어떤 그 그래프와의 교점의 관계를 뭐 예전부터 매번 이 파트 할 때마다 풀었을 거 알겠죠? 이런 류의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 그래프가 봐봐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1을 찍고 이렇게 넘어갈 거야. 이렇게 그죠? y의 1이 꼭대기고 마이너스 1이 꼭대기 아래쪽 꼭대기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직선과의 관계를 보려면 y가 1일 때 x가 얼마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얼마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미 얘는 이런 류의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야. 알겠죠? 직선이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건데 y가 1일 때가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삼각함수는 어차피 1보다 커질 리가 없으니까 이 둘이 만나려면 얘가 1일 때가 맥스야. 그 다음 얘 둘이 만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맥스란 말이야. 그러면 y가 1 되려면 x가 얼마인데? 4잖아. 그죠? 그럼 얘는 4까지 그리면 돼요. y가 마이너스 1 때 x가 마이너스 4잖아. 되었습니까? 오케이? 이 직선이 4,1을 지나고 마이너스를 지나잖아. 직선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최소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점관계 파악할 수 있겠죠. 나머지 범위는 그릴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까? 양쪽을 드립다 쫙 펼쳐놓고 풀어도 풀리겠지만 알겠죠? 또 그렇게 풀면 지금 이따위 쉬운 문제 풀려고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되게 디테일한 해석을 해야 될 건데 그때 이런 기준선이 없으면요 그런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그림을 그릴 때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얘를 주기성이니까 이게 쭉 펼쳐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지? 분명 체크포인트는 존재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요놈의 체크포인트는 죠 y 값인 거죠. 왜? 얘가 어차피 1과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그려지니까 이 그래프도 1과 마이너스 1까지의 그래프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합니다. 그 환경이라는 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주기가 2니까 두 주기만 정확히 그리면 되겠네. 사인이 여기 두 주기잖아요. 4잖아요. 3, 2, 1,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도 두 주기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 주기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한 주기, 두 주기, 마이너스. 됐습니까?
여기 갑자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여기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야? 직선 그어가지고 0,0을 지나고요. 4,1을 지나죠. 여기 지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를 지납니다. 여기를 이어주시면 이렇게 이어주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죠. 알겠습니까? 그럼 끝. 답은 7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추가적인 디테일을 넣어드린다면 여러분 sin x는 어떤 대칭 함수입니까? 원점 대칭. 요 직선 어떤 대칭 함수죠? 원점 대칭. 둘 다 원점 대칭이야? 아 그러면 이쪽은 안 그려도 돼. 왜? 어차피 여기 3개 만나? 저쪽도 3개 만나. 둘 다 원점 대칭이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가운데 1개. 여기 3개, 2배. 총 7개 되겠죠. 알겠습니까? 해서 원점 대칭까지 인지한 친구들은요. 여기도 안 그리죠. 여기만 그리죠. 알겠습니까? 특히 수능을 대비한 우리들은요. 어떻게 푸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풀 수 있어요.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너 이렇게도 풀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석이 돼? 그 해석하는 눈을 길러준 게 우리 지금 수능의 공부야. 알겠죠? 그 눈이 빨리 길러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풀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알겠죠? 풀이도 중요하지만 그건 내가 어디까지 해석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그 특징에 대한 디테일을 잡아낼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죠. 알겠죠? 여기가 만약에 코사인이야 그러면 대칭성 쓰면 안 되죠. 코사인은 Y축 대칭이고 얘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건 대칭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그려봐야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사인이고 직선이니까 둘 다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가운데 하나는 공통일 것이고 이쪽 생긴 것들이 대칭이 되겠죠. 똑같이. 알겠죠? 그럼 파악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좀 챙겨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치환을 이용한 삼각함수의 해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또 중요한 또 체크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잘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 잘 들어보시오. 자 일단 치환을 이용한 삼각함수 그 해석 문제는요. 일단은 내신용 기본형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근데 거기에 이제 힘을 준 문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 얘기부터 해보죠. 여러분 필기장 있을 겁니다. 유형을 잡아놓고 보죠. 삼각함수가 포함된 최대치수 문제 보고 최대치수 방정식까지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알겠죠? 요건 뭐 기본 풀이가 치환이죠. 치환을 이용하는 건데 당연히 치환하면 뭐가 중요하다? 범위에 대한 세팅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없나? 안 잡혀있나? 없네요. 뭘 넣지? 그러네요. 네. 뭐 삼각함수 근처에 빈 공간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 많이 적을 건 없어요. 이거 한 줄만 쓰면 되겠죠. 이런 유형인데 여기에서 치환에서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거의 대부분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치환을 하면 2차 함수가 나오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도 잘 나오고요. 포함된 1차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도 간혹 나옵니다. 이건 이제 기본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소리야. 교과서에 이런 많이 나오죠. 알겠죠? 수능으로 가면 거의 다 얘밖에 안 되긴 하는데 2차 함수가 워낙 중요한 소재니까 알겠죠? 기본 유형에는 머리가 잡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유리함수까지 얘기하는 건 뭐 나중에 하고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는 나중에 이걸 수투에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고 가면요. 여러분 2차 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잘 그릴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알겠죠? 꼭지점 기준에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 그래프 개형 좀 다시 한번 잡고 갈게요. 쌤은 이걸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절대값이 포함된 1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V자죠. A가 없으면 V자가 뒤집어져 있죠. X축 대칭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B, C에서 V자. A가 만약 양수라면 B, C에서 V자. 여기가 X는 B축. Y는 C겠지. 이렇게. 그죠? 좌표를 썼거든요. B, C. 오케이? 이 대칭입니다. 2차 함수 좌우 대칭. A가 음수야? 어떻게 생겼어? 위로 V지. A가 B, C죠. 이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네, 요거는 챙겨만 두시고. 알겠죠? 여기라는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이죠. 뭐 예를 들면 가볍게 99번 가십시오. 99번 볼게요. 보시죠. 99번입니다. y는 아마 뭐 다 잘 푸는 문제일 거예요. sin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쉽죠? 이런 문제가 물론 선생님 이거 그냥 그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릴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굳이 그릴 필요 없어. sin x를 t로 치환하세요. 범위 잡아야지. t의 범위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 왜 x의 범위가 없잖아. x의 범위가 없다는 건 모든 실수가 가능하니까. sine은 원래 마이너스 1과 1사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내가 구할 함수는 뭐야? y는 절대값 t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되겠죠. 그쵸? 얘를 이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요건 뭐 그렇게 쉽지. v치. 여기 좌표가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죠?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혹시 멀리 있죠? 마이너스 여기 있습니다. 1까지 여기 있죠.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최대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대입하시면 값이 마이너스 1이면 2분의 3이잖아. 2가 되겠네. 상수쌤 빨리 하는 겁니다. 최소값은 여기 있네요. 2분의 최소값. 끝. 됐어요? 요게 딱 기본 버전 A고. 알겠습니까? 이건 뭐 다들 기억이 잘 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장난을 치잖아요. 이런 뜻을 합니다. x가 이 범위일 때 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x 제곱이야. 자, 이거 맞출게요. 다시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치환해야지. 치환은 뭐가 중요한데? 범위. 범위가 어떻게 되지? 그렇죠. 뭐라고 다시? 에다가 사인을 붙인다는 무슨 말이에요? 사인 0 이상 사인 x는 사인 6분의 7파이. 그럼 큰일 나겠지? 안 돼. 아까 직선 같은 경우는 개념을 좀 잡아드릴게요. 봐봐. 아까 우리가 x가 선생님 아까 x가 0부터 뭐 3분의 파이까지 나왔을 때 2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t로 쳤을 때 선생님 이거 범위를 x가 0일 때 하나 구하고 3분의 파이도 하나 구해서 t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그래도 되죠. 왜? 얘는 예진아 이거 그림 뭐야? 이 1차 함수 그리면 뭐겠어? 그래프 그림이. 그렇죠. 그걸 직선이라 불러야겠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직선이야. 얘는 직선이야. 직선은요 단순한 구조야. 무슨 말이냐? 아니 작은 거는 작고요, 큰 거는 큽니다.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부르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야? 반대로 되겠지. 3분의 파이는 게 최소야. 0은 게 최대야. 왜? 단순한 구조니까. 근데 사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인은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냥 그래프가 떠올려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야. 사인은 그래프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0을 넣은 게 무조건 최소가 아니죠. 6분의 7파이 있는 게 무조건 최대가 아니란 말이야. 예지 이해됐어? 그냥 양 끝점을 넣은 게 최대 최소가 아닌 거니까. 이게 범위를 구하는 건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우리가 치환했을 때 치환된 범위를 정확히 그리려면요 이 치환한 함수를 그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까는 직선이었잖아. 직선을 그리는 거 되게 좋은 행위야. 0부터 3분의 파이 잘라가지고 0 대입한 게 최소고요. 3분의 파이도 최대입니다. 좋은 행위죠.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봐봐. 여러분 이 문제 잡혀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5를 t로 시작했어.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t의 범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2차 함수 그려야죠. 왜 2차 함수도 단순한 구조의 함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얘 아래로 불러주고 꼭지점에 x좌표가 2니까 이걸 0부터 3까지 잘랐어. 최대값 0을 대입하면 최소입니다. 최소값 2를 대입하면 최소입니다. 이렇게 시험하잖아. t의 범위는요 0을 대입하면 5가 최대고요.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가 5니까 1이 최소입니다. t의 범위 이렇게 나와야지. 이해됐습니까? 이건 지금 어떤 능력인 거야? 치환을 할 수 있냐의 능력인 거야. 삼각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치환을 정말 제대로 잘 배워야 돼.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치환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게 뭐 삼각함수든 3차 함수든 뭐 뭔 상관이야. 치환해서 범위 잡아야지.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지. 알겠죠? 이게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도 그래프를 그리는 건 괜찮아요. 알겠죠? 대입은 이렇게 단순한 것들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대입을 원래 할 게 아니야. 알겠죠? 그림을 그려야지. 그러면 봐봐.
아까 x의 범위가 안 나와 있을 때는요 단순하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잡았던 이유는 우리가 그림을 이미 알잖아. 얘 꼭대기가 1이고 아래쪽이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잡히는 것 뿐인 거야. 우리는 그림을 그린 거야. 표시를 안 한 거지. 너무 잘 아는 그림이니까. 근데 범위가 이렇게 잘려져 있으면 이거 모르는 거죠. 그려봐야지. 얘를 그려보면 봐봐. 자, 얘를 t로 취할 건데요. sin x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가 지금 0부터 여기 파이는 6분의 7파 여기 있어. 그죠? 나한테 지금 이렇게 그린대. 여기까지 딱.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sin x가 최대가 얼마야? 1이죠. 1은 나오잖아. 최소가 얼마야? 그림 봐봐. x가 얼마일 때? 6분의 7파일 때. 6분의 7파이 집어넣으면 sin 6분의 7파이는 여러분 구할 줄 아는 건 내가 빨리 갈게. 마이너스 1이야. 얘는 그림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그려야 돼. 이해됐습니까? 이런 치환하는 방식부터 확실하게 장착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지수로 함수를 풀든 이 삼각함수를 풀든 나중에 수투에서 문제 어려우면 치환을 요구합니다. 거기서 풀든 이제 할 수 있겠죠. 치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 상대가 뭐든 간에 알겠죠. 그럼 이제 풀어보면 이 그래프를 이 범위만 그려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를 그리면 또 V치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두 칸 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세대잖아. 1은 최소 여기 2분의 1 최소로 했으면 포함되고 이해됐어요? 요런 게 잡혀 있어야 되겠죠. 치환할 때 했습니까? 네, 그걸 잡아서 그 범위만 가지고 해서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좀 더 집중화된 문제가 DS에 넣어놨는데 잘 봐봐요. 이제 요런 걸 다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단 심한 일했으니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저 뒤로 넘어가세요. 어디냐면 잠깐만요. 여기 그 111번 111번이랑 115번이랑 두 개를 내가 비교 분석하면 풀어드릴게요. 111번 봐. 111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쉬운 문제입니다. 111번 보시면 111번입니다. x제곱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x 이렇게 쓸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세타의 범위를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가볼게요.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세타의 범위인 거야. 이거 2차 방정식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죠. 되었습니까? 이건 그냥 풀이야. 그냥 고1 과정과 연동된 기본 유형인 거죠. 적용하면 반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C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산수 있으니까 할게요. 그럼 되겠죠? 그죠? 요거 풀면 어떻게 해야 돼? 얘부터 바꿔야지. 1 마이너스 4 제곱으로.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1 마이너스 4 제곱 더하기 사인 마이너스 0보다 크다. 정리할게요.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이 0보다 작다. 사인을 묶으면 뭐 식이 좀 특이하게 나오겠네요.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풀면 요거만 x가 생각하면 되겠죠? 사인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정답. 이해됐습니까? 자, 지금 주어진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2파이는 0도 알겠죠? 답 구해볼게요. 자, 얘를 구하려면 y는 사인 세타를 그려야 되겠죠? 기본형 그래프니까 바로 갑시다. y는 사인 세타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빵꾸뽕 2파이 0 1 마이너스 1. 답이 좀 특이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y는 0보다는 y는 여기 있죠. 크고 빵꾸뽕 뚫으시고 그죠? y는 1보다는 교점이 있어요. 작아야 돼. 빵꾸 뚫으시고 됐어요? 이 사이에 있는 것만 답이야라는 얘기잖아. 되겠습니까? 어디야? 여기랑 여기 답이겠죠. 가운데 2분의 8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여기 0부터 세타는 2분의 8 또는 2분의 8부터 8이
여기 됐어요? 그죠? 얘는 삼각함수에서의 어려움은 없고요. 그냥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뭐 판별식 적용 시기를 판단하고 있냐라는 걸 통한 삼각함수의 부등식, 삼각 부등식 문제일 뿐입니다. 그죠? 이건 특이사항은 없어, 알겠죠? 특이사항은 이제 쌤이 보여드릴 115번 같은 데 있죠. 115번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쌤이 보여드린 이 두 문제가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 115번 같은 문제풀이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봐봐. 115번 해줄게요. 115번입니다. 여기 지워볼게요. 표자가 있으니까 115번입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k가 되는 이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기 위해 k의 범위를 구해라 나왔습니다. 알겠죠? 들어보시죠. 삼각 방정식의 문제 결을 정리 드릴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는 문제풀이입니다. 알겠죠? 기존 친구들은 기억이 날 텐데 봐봐. 일단은 사인 제곱 x를 바꿔야지. 1 마이너스 코사인을 알겠죠? 바꿔버리면 1 마이너스 코제곱. 사인과 코사인을 같이 풀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2 코제곱 정리 좀 할게요. 쌤이 마이너스 코사인 더하기 1은 k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나 잘했지? 마이너스 2구나. 플러스 2. 잘했나?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그죠? 됐어요? 여기 앞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가 100이 싫은 친구들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나도 그냥 곱해버릴게. 그래 뭐 k에 마이너스 있는 건 낫지 뭐.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뭐가 예쁩니다. 오케이? 쌤이 일부러 k를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삼각 방정식이죠. 그렇죠? 얘가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판별식에서 쓰면 돼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 쓰는 거죠. 아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삼각 방정식이지. t로 치환했습니다. t로 치환하네. 코사인 x를 t로 치환할게요. 뭐 해야 돼? 범위. 얼마인데? x에 오는 거 없어. 마이너스부터 여기까지. 그죠? 봐볼게요.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 뭐 k도 넘겨줄게 일단. 플러스 k 는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대까지야. 얘가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라. 그죠?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어떻게 풀 거야? 뭐라고? k를 넘겨서. 자, k를 넘겨서 어떻게 풀 거야? 판별식으로 가겠습니다. 판별식 한 표.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지금 내가 문제를 잘 정리해서 풀 수 있는 환경까지 왔어. 이건 2차 방정식이거든. 알겠죠?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래요. 어떻게 풀 거야? 너네 이거 만났어. 막 풀고 났더니 나왔어. 삼각함수 나버리고 풀었더니 나왔어. 이거야. 미국 혹시 너 어떻게? 너 어떻게 풀 거야? 이제 결론이야. 이거만 답을 구해내면 되지. 자, 모르겠어. 인수분해. 아 되면은 해가지고 그냥 K 보고서 그래프 그려서 쓸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그려져가지고. 그렇죠. 인수분해 안 되게 하는 판별식. 예진이 어떻게 풀 거야? 그는 거 알겠어? 알겠습니다. 혜민이 어떻게 풀 거야? 준성은 어떻게 풀 거야? 아니면 자문이? 드신다. 여러분 이건 봐봐요. 일단 판별식은 안 됩니다. 알겠죠? 왜 안 되죠? 갑자기 사수 쓸데없는 이상한 데 가지 마. 왜 안 되죠? 야, 판별식은 범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 그냥 실근이 있냐 없냐 따질 때 판별식 쓰죠. 알겠습니까? 이거 방 쓰면 안 돼.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풉니까? 야,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지.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처럼 인식이 돼야 되냐면 봐봐.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풀죠? 이거 잘 풀 텐데 x 상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요. 얘가 서로 다른 실근 3개이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수투의 기본 유형 아닙니까? K를 넘겨서 x 함수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6x 잡고 이렇게 잡고 y는 얘 이거 그래프를 그리죠. 어떻게? 미분을 때리고 인수분 해가지고 극값과 y 이렇게 여기 쓰면 돼. 이렇게 보잖아. 그렇게 풀어야지. 똑같은 유형인데 이해돼요? 선생님 얘는 2차 방식이니까 판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판별식은 모든 실수 범위에 적용될 수 있을 때 가능한 공식이죠. 그거는 답을 빨리 보는 공식이 맞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야. 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존재해야지만 실근이야. 이해했어요? 판별식은 이런 경우도 있어. 2차 함수가 뭐 근이 두 개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1이고. 그럼 얘는 이런 부분은 다 실근이 아니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범위가 제한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단순한 공식 따위는 당연히 못 풉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얘처럼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투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좀 편해요. 알겠죠? 2차 함수를 그릴 거기 때문에 미분 따위를 사용하진 않겠지만 개념적인 얘기는 얘랑 똑같은 느낌이어야 돼. 알겠어요? 가볼게. 실근이 존재하려면 잘 봐. K만 넘기겠습니다.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죠?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거야. Y는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를 그릴 건데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그릴 거야. 왜? 거기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K도 그리겠죠. 둘의 교점이 존재하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요 그래프 그릴게요. 여기 밑에 그릴게. 아래로 볼로 꼭지점 T좌표 마이너스 2분의 B양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죠? 내가 바라봐야 될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이 더 멀리 있어요. 알겠습니까? 1을 대입하면 최대네. 1, 1 넣으면 여기 2야. 마이너스 4분의 1을 대입하면 최소거든? 집어넣을게요. 2 곱하기 상수냐 빨리 할게. 1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야.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6 마이너스 87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상수 됐고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가 봐봐. 요 2차 방정식을 형성한 요 2차식의 그래프는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y는 k와 교점이 존재하는 k의 범위 필요한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구나. 마이너스 k가 얘보다 크거나 같던 거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식이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죠. 양변 마이너스 펴버리면 부동으로 바뀌어서 답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얘가 왜 어렵고 얘를 왜 쌤이 강조할까요? 아까 얘기했던 치환을 진행한 걸 정확하게 할 수 있냐 묻는 거야. 여기 테마가 특히 수원의 1-2단원의 가장 큰 테마가 치환이에요. 여러분 지수로광설 때 치환 엄청 했단 말이야. 거기서 문제 어려워지는 거 치환했을 때 범위가 되게 더럽게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상태에서 2차 함수에서 하든 다른 걸 하든 그런 걸 정확하게 따져서 너네가 판단할 수 있어를 어려운 문제 내는 거야. 성경함수 마찬가지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치환을 진행할 때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범위가 제한돼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공식들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풀이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잘 챙겨서 복습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알겠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챙겨보세요. 121번과 122번 부등식에서도요. 선생님 비교를 해드릴게요. 121번과 122번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모양은 확실히 달라야겠죠. 근데 이게 간혹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길래 내가 굳이 이거 비교해주는데 솔직히 조금만 이게 눈이 뜨이면 완전 다른 문제인데 왜냐면 이제 풀이가 약간 비슷해져가지고 결이 있어서 선생님이 비교해드리는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돼요.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세타의 범위를 구해라 해놨습니다. 이건 2차 부등식 문제죠. 그죠?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려면 붕 떠있던가 접한 것까진 괜찮아 이 말이잖아.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냥 판별식 문제야. 알겠죠? 고1 때 뭐 이런 문제를 더 많이 받겠지. 뭐 2ax 항상 1. 얘가 항상 성립하는 a의 범위는 뭐야? 그때 많이 했죠. 판별식 영작만 다 했습니까? 기본 문제에 코사인만 싹 넣은 거죠. 알겠습니까? 적용하면 얘는 쉬워. 얘는 쉬운 문제로 분류가 돼야 돼. 반의 제곱, 4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도 딱 풀어드리면요. 합차로 인수분해 가능하고요. 2코사인 세타 플러스 1. 그죠? 코사인은 x가 인식하면 코사인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5가 떠났고 2분의 5가 작거나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분식 좀 보여드리기 필요할 것 같으니까 답까지 가볼게요. y는 코사인 세타를 그려야지. 이건 뭐 기본 유형 문제입니다. 세타의 범위 뭐 0부터 2파이까지 나와 이거지. 0부터 파이까지네. 그럼 더 쉽지. 알겠죠? 자, y는 코사인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진 범위를 정확히 그리는 습관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 대충 다 그리고 다 뽑아낼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면 0,1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왔어. 여기서 멈추죠. 이 파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만 그리라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있을 것이고 y는 2분의 1 여기 있겠지. 그죠?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라인 어디야? 3분의 파이 라인이죠. 그죠? 라인 잡아보시죠. 알겠습니까? 여기는 요게 0 더하기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여기는 같은 라인이죠. 숫자가 똑같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죠. 늘이 있습니다. 색칠하시고 안 헷갈리게. 답은 여기죠. 여기. 그죠?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요건 뭐 그냥 삼각 부등식 문제입니다. 삼각 부등식 문제를 그냥 주지 않고 2차 부등식의 어떤 판별식 사용을 엮은 거죠. 오케이? 요거는 그냥 기본 유형 중난이도입니다. 알겠죠? 자, 상난이도는요. 121번. 이 방법에서 똑같은 장난치는 거야. 122번 보시죠. 질문은 똑같죠. 모든 실수에서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6 코사인 x 더하기 p 마이너스 2가 모작하다가 성립하기. p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가보시죠. 이건 치환해야지. 이건 뭐 아무도 할 수 없잖아. 2차 함수도 아니고 오지 않습니까? 코사인에서 틀리지 않으시죠. 치환하면 뭐 잡아야 돼? 치환했으니까 범위 잡아야죠. 범위 얼마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맞죠? 적용하면 t제곱 마이너스 6 t 플러스 p 마이너스 2가 모작하다가 성립해야죠. 2차 분호식이네요. 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성립해야죠. 됐어? 오케이? 아까 얘기한 x제곱 마이너스 뭐 2ax 더하기 뭐 1 이런 거 다 모든 실수했어. 이 문제는요. 판별식이죠. 판별식 영장하면 됩니다. 정답. 이 문제는요. 판별식 풀면 되는데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알겠죠? 구분이 아시겠죠? 왜? 쌤 범위가 조금밖에 안 줬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범위가 모든 범위야. 판별식이지. 범위는 야 요만큼만 보라는데 무슨 판별식이야. 요만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려야죠 이제. 어떻게? 쌤 P를 넘기면 안 됩니까? 돼요. 알겠죠? 근데 부등식은 안 넘기는 게 더 쉬워요. 알겠죠? 넘겨도 되고. 알겠지? 방정식은 꼭 넘기세요. 알겠죠? 왜냐면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실수하더라고. 알겠죠? 쌤이 뭔가 결을 잡아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든 개념이 잡힌 친구들은 그냥 답을 구해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미스가 나기 때문에 그 미스가 안 나는 방법까지 좀 잡아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얘는 그대로 가지고 넘게 되고 크게 실수 포인트도 없습니다. 표현도 보시고요. 그냥 내릴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p 마이너스 2를 그리시고요. 단 이 범위만 그리시고요. 알겠죠? 얘가 y는 0이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게 p의 범위를 잡아라. 이 소리인 거죠. 오케이? 그려보면 자,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로 꼭 지점 지좌표가 3입니다. 그죠? 내가 보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1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만 볼 거야, 여기만. 나머지는 볼 게 아니야. 관심이 없다고. 나 지금 요 그래프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만나는 거 인정. 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y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라고 하려면 y는 0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점이 필요한 거야? 1을 대입한 점이 필요한 거야? 마이너스 1 한 표씩 나왔는데 1 한 표 알았어. 예진아, 이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커야 돼 라는 걸로 답을 구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점이 필요한 거야? 1을 대입한 점이 필요한 거야? 1이죠. 1. 그죠? 왜? 제일 작은 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얘보다 직선이 아래에 있어야 이 모든 점이 위에 있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을 대입한 요 점 1을 집어넣어버리면 P-7 아닙니까? 그죠? 정답 P-7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는 괜찮습니다. 여기 는이 있어서 만나는 건 돼요. 알겠죠? 정답은 P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차피 기본 유형에 대한 총 정리 때문에 기본 유형이 한 단계 레벨업 된 게 이런 버전인 거야. 우리가 어차피 이런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거 해석할 때 치환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생겼을 것이고 답을 구하는 거는 답을 구해놓고 범위를 잡아보면 돼. 비교하면 되니까 어려운 게 없어. 다만 답이 안 구해지는 상황에서 야, 요 범위가 요만큼 제한됐는데 이때 실근이 존재하기 위한 뭘 구해봐라. 부등식 성분에 뭘 구해봐라. 이건 다 풀이법이 없습니다. 그냥 직접 그려서 그렇게 되게끔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범위가 제한돼 있으니까. 이해겠습니까? 그거를 먼저 다 깨우치셔야 돼. 알겠죠? 그럼 요걸 깨우쳐 놓으면 이제 다음에 패스를 할 때 또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그걸 깨우쳐 놨더니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또 알겠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기본 풀이 잘 잡아보시고. 그냥 방정식 부등식은 딱 단계가 이렇게 있는 거야. 1단계 일단 풀 줄 알아야지. 그때 각이 지저분한 거 치환으로 잡아서 풀 줄 알아야지. 그게 잡혔어? 그럼 이제 이런 치환을 통한 삼가함수가 포함된 최대치수의 값을 구할 줄 알아야지. 그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이렇게 치환을 하면 범위가 제한되니까 제한된 상태에서 어떤 실근 관계들까지 따져볼 수 있겠냐 라는 것까지 해결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한 단계 레벨까지 된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풀이합니다. 풀이할 거니까 어디냐? 풀인데 끝까지 이 삼각 방정식부터만 푸세요. 문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72번부터 끝까지만 풀어주시고 알겠죠? 그거 가지고 풀이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새 교재가 나갈 거고요. 알겠죠? 그 새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능 필수 영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풀어오세요.